구독자 3,000명 달성 이벤트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냈었는데요. 무언가에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정확해야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문제를 낼 때 양적 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는 것인가, 양적 완화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방점에 두고 답을 적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찍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기, 이게 정답이었다면 저는 이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 프린트 인쇄가 아니고 계좌 이체를 이용해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 회사채, 은행채들을 사들여 가지고 시중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시중에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은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한국전력은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지 누군가가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두루 퍼지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걸 보고 돈맥 경화라고 하죠. 이때 중앙은행이 시중의 국채와 모기지 채권,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를 사들이는 흔히 말하는 부채의 화폐화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채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발행 후에 차환을 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부실한 나의 채권을 모두 사줬으니까 내가 새로 발행하거나 차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채권 금리는 낮아지면서 시중에서 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문제 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한전의 회사채를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유행 시점에 미국 연준이 대략 9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수해서 시장 금리를 낮게 지속시켰었죠. BOJ 일본은행이나 ECB 유럽중앙은행도 이 정도 이상을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약간씩 다들 매수를 했습니다. 1조 달러가 10,000억 달러니까 9조 달러는 90,000억 달러가 되겠네요. 1억 달러가 9만 개가 있는 것입니다. 1억 달러가 원화로 1,450억이라 치면은 그걸 9만 개나 연준이 사들인 것입니다. 일본은행이나 유럽의 중앙은행도 그 정도의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을 했는 거고요. 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낮은 금리를 경험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화폐를 시장에 뿌리면서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화폐를 아무리 찍어내도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다던 현대화폐 이론, MMT 이론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싹 사라졌죠.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은 좀비 상태로 유지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문제를 낼 때 이미 정답의 영상을 제가 찍어 놓았던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댓글들로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답들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양적 완화의 목적, 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을 매입을 하는 목적은 바로 장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장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보다 유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정답을 심플하게 가장 먼저 적어주신 분은 플라잉 이소령 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의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묵인 부채를 청산시키면서 부채의 화폐화를 통한 실물 경기를 살리는 정책,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대규모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정책, 돈 풀어서 돈의 가치를 낮춘다, 절대적인 부채의 양은 그대로지만 상대적 개념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다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딱 바랬던 정답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였습니다.
사실 딱 정확하게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증가라는 말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데 댓글로 정말로 제가 원하는 답을 적어 주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멋진 구독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둥글몽실하게 돈을 푼다, 국채 매입을 해서 화폐를 인쇄한다 정도의 답이 대부분의 답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단기금리, 장기금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컨트롤하기에는 금리라는 무기가 강력하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었음에도 우리나라도 따라서 낮춤으로써 아직까지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다.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은 박살이 날 정도로 부채가 많아서 모두가 파산할 것이라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신호탄은 환율 상승이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외환 보유고가 4,092억 달러라고 하는데 2022년 4월에는 4,578억 달러였습니다.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죠. 곡간을 파먹으면 언젠가는 곡간이 비게 돼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신호는 환율의 급상승이 될 것입니다. 플라잉 이소룡님은 010-7431-6954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실버 은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